화면 공유 됐나요? 네, 되었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열린사랑의원 운영하고 있는 김경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이 당생물학에 기반을 둔 당 영양소를 만나서 지금까지 이제 17년 차가 되었고요. 이제 1년 동안 당 영양소에 대한 임상을 경험을 한 뒤에 음, 자연통합의학이라는 의료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2008년도에 이제 개원을 해서 지금 이제 16년째 개원 중인 원장입니다. 지금 이제 표준 당생물학이라는 이제 학문이 굉장히 이제 생소한 학문인데 이 학문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 아직도 많은 이제 의료인 또는 이제 의학계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당생물학에 대한 개론에 대해서 그 기반을 둔 당 영양소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제 스승님이시고요. 저에게 이제 당생물학이라는 학문을 전수해 주신 우리 당생물학회, 한국 당생물의학회 회장님이신 어영 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캐롤린 버터지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수년 전부터 제가 이 당생물학이라는 학문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이분은 2022년 작년이죠.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벨 화학상에 이제 클릭화학이라는 그 화학적 공로를 인정받았는데 이 두 분은 이제 화학자이신데 이분은 이제 당생물학자이십니다. 클릭화학을 당생물학에 접목을 해서 그 암세포를 이제 표적을 할 수 있는 그런 항암제를 개발을 하는 이제 공로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 세포 표면에 이렇게 당사슬이 이렇게 있는데 암세포가 이거를 이렇게 감추고 있는데요. 이 클릭화학을 통해서 그 암세포를 이제 찾아내는 그런 이제 공로를 이제 세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암제를 이제 암세포만 추적해서 이제 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치료제가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공로가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직 그 당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생소한데 아직도 이제 자, 이렇게 당생물학에서는 기존에 이제 세포 표면에 이 당사슬이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는 그런 공로가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당생물학이라는 것을 어, 왜 이제 저는 이렇게 17년 동안 이제 매료가 되었냐 하면은 어, 기존에 이제 표준의학과 저와 같이 이제 통합의학이라고 그러죠. 이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표준의학은 질병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약물 또는 수술적 치료 이렇게 이제 하는 게 표준의학이 이제 대부분인데 대부분 음,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통합의학은 그 병이 생긴 원인이 뭔지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양 불균형이라던가 독소라던가 염증이라던가 소화기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 어, 이런 원인들을 이제 찾아서 그 퍼즐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가면 그 표면적인 그런 진료에 머물던 그런 의학에서 좀 더 이제 원인을 뿌리를 찾아서 치료함으로써 환자에게 진정하게 이제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고 또 앞으로 올 수 있는 질병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의학이 이제 보완통합의학이라고 하죠. 보완통합의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계신데 이제 제가 하는 이제 통합의학의 차이점은
바로 그 일반 통합 기능의학 하시는 선생님들이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뭐 이런 것에 인제 머물러 있다면, 저는 인제 당생물학에 기반을 둔 당 영양소를 아주 인제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이 기존 지금 이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통합 기능의학 하는 선생님들과의 또 차별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생물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요, 우리 몸이 세포로 인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세포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바로 당사슬이라는 것으로 덮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 당사슬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바로 이렇게 8 가지의 단당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 가지의 단당류를 소개를 해 드리면요, 인제 갈락토스, 이제 포도당, maltose, 큐코즈, 자일로즈, N아세틸누라민산, N아세틸글루코자민, N아세틸갈락토자민이라고 하는 8 개의 단당류들이 바로 세포 표면에 당사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슬이 하는 일이 뭔지를 인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바로 혈액이나 체액 속에서 흐르고 있는 호르몬,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을 인제 인지하고 수용하고 흡수하고 나르는 역할까지 이 당사슬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어 면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바이러스, 독소, 세균 이런 것들이 인제 몸에 인제 침투를 하게 되면 요런 것들을 인지해서 이게 인제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감별해서, 적군이면 퇴치를 해서 면역 작용을 통해서 어 우리의 몸을 방어를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인제 아군인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수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사슬이 보통 한 세포당 10만 개가 인제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 현대인들은 어떤 이유에서 이따가 인제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3-4만 개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것이 변형되어 있거나 10,000개 이하로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96 년도에 인제 생화학 교과서에 이게 처음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하퍼의 생화학 교과서가 로버트 머레이라는 생화학자에 의해서 이 당단백 편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연계에 200여 개의 단당류가 있고 인체에는 8 가지의 당이 당단백의 당사슬에서 발견이 된다. 이렇게 인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단백질에 당이 붙어서 당단백의 형태로, 또는 지질과 붙어서 당지질의 형태로, 또는 인제 다당체와 단백질이 붙어서 단백 다당체 형태로, 이 3 가지가 가장 이제 큰 구성 물질입니다. 이 세포에 당사슬이 붙는 과정이 바로 인제 당화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영어로는 인제 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자, DNA에서 RNA로 정보가 복사가 되고, 또 RNA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단백질은 이제 소포체에서 당사슬이 부착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게 골지체로 넘어가서 효소 작용에 의해서 이게 인제 잘 정리가 인제 되면 완성된 단백질이 되어져서, 그 단백질이 당단백의 형태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에 적당한 곳에 가서 인제 딱 안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인제 세포막을 형성하는 이렇게 인제 단백의 형태로 이렇게 인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인제 효소 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것을 우리는 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고 우리는 명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제 효소 작용에 의해서 인제 당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인제 좋은 당화고요, 건강과 생명 유지에 인제 필수입니다. 이것은 8 가지의 필수 당 영양소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요. 인제 효소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제 비효소적 당화를 이제 우리는 이것도 역시 당화인데요. 이거는
글라이케이션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쁜 당화이고요. 이것이 이제 결과물로서는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것들이 이제 생성이 돼요. 이것이 바로 노화, 당뇨 합병증, 치매, 암을 유발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은 포도당과 과당에 의해서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현대인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이제 당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당, 과당을 과다하게 섭취를 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8가지의 필수 당 영양소의 섭취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최종 당화 산물은 바로 몸에 염증을 유발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런 것들이 주변의 단백질을 이제 딱딱하게 이제 굳게 만들어서 노화, 당뇨 합병, 동맥경화, 치매, 암 등의 질병들을 이제 유발을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 나쁜 당화를 일으키는 주 원인 물질이 바로 포도당과 과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미국의 국립과학원에서는요, 이렇게, 아이고, 이런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주요 이제 핵심 내용이 첫 번째는 주요 당사슬이 없으면 세포는 죽는다예요. 그러니까 세포의 당사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죠. 그리고 모든 질환이 당사슬과 관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많은 질환들이 바로 당사슬과 관련이 되고 이 당화의 결함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인 거죠. 자, 세포와 병원군 상호작용 대부분이 당사슬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암의 이제 특징, 원인, 진행이 바로 이제 당사슬의 변화가 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백질 치료는 당화가 적절하게 되어야지만 효과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방 접종도 이제 당사슬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과학은 바로 당 과학으로 이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이제 그 제럴드 하트라는 박사님이 또 이런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하셨어요. 모든 그 중요한 질환들이 인간이 앓고 있는 많은 질환들은 직접적으로 당사슬과 관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면역, 조절, 암의 진행, 초기 발견하는 그런 종양 표지 인자들이죠. 감염 질환, 백신 개발, 그다음에 당뇨나 치매 같은 만성 질환, 그다음에 약물의 생물 활성과 약동학,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유전 질환 이런 것들이 바로 당사슬과 관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당사슬인데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바로 이렇게 이제 당사슬이 이렇게 손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당사슬이 손상이 되는 그런 원인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죠. 스트레스 정말 중요하죠. 그다음에 너무 심하게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커피, 그다음에 술, 담배, 노화되는 거, 그다음에 탈수, 당질 지수가 높은 음식, 그다음에 추위에 노출되는 거, 그다음에 항암제와 같은 그런 약물들에 의해서 우리 세포의 당사슬들이 이렇게 손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질병에 걸리신 분들이 그 원인을 찾을 때 바로 이런 원인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 여기에서 걸리지 않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이런 뭐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본인들은 안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요.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뭐 너무 심한 정제된 단순당을 많이 섭취하는 것들, 그다음에 의외로 물을 섭취 안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면 우리가 질병에 왜 걸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게 뭐죠? 생활 습관이죠. 그래서 생활 습관 속에서 우리는 질병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고요. 바로 그 습관들을 교정해 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질병에 이미 걸린 50대, 60대 분들은 이미 너무 그 결함이 심하기 때문에 식이요법이라든가 이런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 외에도 바로 우리는 당 영양소를 공급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인제 20 대나 30대 환자들이 오시면 생활 습관의 교정, 가장 중요한 게 식생활의 교정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교정을 해 주는 쪽으로 인제 상담을 해 주는데요. 50대 이상 60대 인제 질병에 이미 걸리신 분들은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인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우리 인제 당 영양소를 비롯해서 부족한 뭐 항산화제라든가 비타민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인제 권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빠르게 몸을 회복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거기에 인제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바로 당사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사슬이 이렇게 인제 잘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인제 면역 체계가 아주 건강한, 그래서 어떠한 뭐 인제 공격적인 바이러스나 유해 물질이 와도 우리는 잘 견뎌낼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인제 당뇨나 고혈압, 고령, 영양 결핍 등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요, 바로 인제 면역이 취약하기 때문에 코로나에도 잘 걸리고 걸리면은 아주 인제 치명적인 그런 상태까지 인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사슬은요, 건강한 당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그 뇌 각 장기마다 고유의 당사슬을 이제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포의 얼굴이다. 이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제 면역의 핵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냐 비자기냐 이거를 이제 감별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인제 세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정상적인 당사슬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요. 이 당사슬의 말단에 씨알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가 떨어져 나간 거죠. 이거는 이제 결함이 있는 세포이거나 단백질인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바로 공격을 받게 돼요. 바로 수용체에서 수용이 되고 간세포의 라이소솜에서 이렇게 인제 분해가 되는 거죠. 결국 이게 파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노화 현상에 의해서 이제 자연 살상이 인제 되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순환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이게 인제 병적으로 영양 공급이 안 된다거나 어떤 독소에 의해서 자꾸 인제 당사슬이 파괴가 된다거나 하면 이것은 인제 병적인 상태로 인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이 인제 오게 되면 바로 이러한 인제 어떤 왜 당사슬이 결함이 생기는 요인들이 뭔지를 이제 파악을 해 보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영양 상태가 어떤지, 어 수분 섭취는 잘하고 있는지, 뭐 심하게 운동을 하는지, 어 단순당을 너무 많이 인제 섭취를 하는지, 요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안구 점막이에요. 여기에 당사슬이 요렇게 이제 잘 형성이 되면 여기에 인제 뮤신이 형성이 되고 여기에 면역 글로불린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인제 건강한 안구 점막이 형성이 되죠. 근데 요렇게 당사슬이 이렇게 깎이게 되면 이것은 이제 점막층을 형성하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인제 이게 심한 안구 건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라섹이나 라식 같은 것들을 저희는 함부로 이렇게 권유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안구 건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인제 불편한 을 호소를 해야 되나요? 계속 히알루론산 같은 인공 점막, 인공 다당체 이 점막층을 형성해 주는 그거를 계속 인제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면역에 이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뮤신이에요. 이 뮤신은 바로 당, 단백, 글라이코프로틴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네 가지 우리 몸의 네 가지의 시스템, 첫 번째 호흡기, 그다음에 위장, 소화기, 그다음에 비뇨기, 그다음에 생식기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시스템에서 1차 방어막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이제 점막의 형태로 점막이 잘 형성이 돼 있으면 이렇게 이제 세균이 와도 방어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점막층이 이렇게 소실이 되면 바로 이제 공격을 받게 되어서 이게 바로 이제 질환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뮤신은요, 아주 당화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단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호흡기를 보시면요. 호흡기에는 이렇게 이제 뮤신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 건강한 호흡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뮤신은 바로 글라이코프로틴이라고 그랬죠. 글라이코프로틴은 첫 번째 당 영양소, 그다음에 아미노산, 이것을 효소작용을 해주는 비타민, 미네랄, 그다음에 당 영양소를 잘 이제 분해해주는 유산균이 들어가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수분이 이제 필요하죠. 수분도 그냥 이제 맹물이 아니고요. 우리 등장에 우리 몸의 0.9% 생리식염수잖아요. 그런 나트륨이 형성되어 있는 이제 물을 이제 저희는 공급을 해주라고 이제 권유를 해드리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이제 호흡기에 보면은요, 이렇게 섬모세포, 분비세포 이렇게 있어서 당사슬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뮤신이 잘 분비가 되면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단백 다당체나 단백의 형태로 이 뮤신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주 건강한 호흡기가 돼서 어떠한 바이러스나 뭐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더라도 방어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위 점막층을 보시면 이 점막층도 점막층에 이렇게 당사슬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뮤신이 잘 분비가 되면 헬리코박터 같은 그런 박테리아로부터 우리가 방어가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양을 또 인지하고 또 흡수하고 수송하는 역할까지 당사슬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화기 이제 장 쪽에 당사슬이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유관적인 소견이 아니고 이거는 전자현미경적 소견이기 때문에요. 유관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이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세균과 정상적인 장 점막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장을 계속 훼손시키는 그런 술이나 커피나 뭐 밀가루 이런 알러지 독소가 되는 음식들을 계속 먹게 되면 이렇게 이제 대장균이나 캔디다 같은 독소들이 막 이제 우글거리게 되고 점막층은 이제 손상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장누수를 이제 형성을 해서 미세하게 이렇게 이제 장이 이제 새게 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 독소들이 이렇게 방어가 잘 되지 않고 혈액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면역 체계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IgG4라는 이제 그 독소가 이제 면역 복합체가 이제 작동이 돼서 이것들이 뇌를 치게 되면 우울증, 불안증, 그다음에 피부로 표출이 되면 여드름, 습진, 건선과 같은 질환, 갑상선을 치게 되면 갑상선 저하나 항진증, 그다음에 과민성 대장 질환, 그다음에 만성 피로, 그다음에 통증, 그다음에 음식 알러지나 잦은 감기, 부비동염 이런 것들의 원인이 바로 장누수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보시면요. 나는 뭐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다수의 용종이 이제 발견이 되었고 그거를 제거했습니다. 이러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 저는 굉장히 경고를 해 주죠. 바로 용종이 이제 선종인데요. 이것은 바로 암으로 가는 이제 전 단계라고 보면 이제 되겠어요. 근데 나 유관적으로 깨끗해요. 이런 분들도 있죠. 사실은 유관적으로 깨끗하게 해서 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건강한 점막층은 이건 이제 전자현미경적 소견이기 때문에 유관적으로 감별이 되지 않아요. 바로 건강한 점막과 용종 사이에 선종 사이에 바로 뭐가 있다?
장누수와 장내 세균 불균형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기능의학적인 이제 소견인 거죠. 그래서 이런 용종이 발견됐다 그러면 빨리 이 건강한 점막층으로 복구를 이제 시켜주는 게 이제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주는 관건이고요. 암으로 가는 것을 예방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이 점막층을 형성해주는 당 영양소, 글리코 영양소라고 하고요. 이것을 분해해주는 이제 유산균, 장내 미생물, 이거를 같이 이제 복용을 했을 때, 이 미생물이, 유산균이 당 영양소를 잘게 잘 분해를 해서 단순 당의 형태로 분해해서 이제 흡수를 해서 당화가 결함되어 있는 곳을 이제 복구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분해를 한 이제 부산물이 바로 단세 지방산이라는 것들이 형성이 돼요. 이것도 우리 몸에서 장점막 세포 임파구를 자극해서 면역 세포를 활성화해서 면역을 조절하고 항암, 항염증, 호르몬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세 지방산이 점막을 강화시켜주고 면역 세포의 조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뇨기에서 신장 세포 표면에도 이렇게 이제 당사슬이 이렇게 잘 형성이 되면 알부민 같은 것들이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당사슬이 이렇게 손상이 되게 되면 이거는 장누수하고 똑같아요. 이제 새는 장인과 같이 이렇게 알부민이 이제 빠져나가서 단백뇨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단백뇨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 이제 이거는 신장 세포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신증후군이라던가 이제 더 심한 IgA 네프로패시 같은 그런 신장 질환을 유발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방광인데요. 방광 내부에도 이렇게 당사슬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 세균이라던가 어떤 독소로부터 방어가 잘 되는데 이게 이제 손상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방광염을 유발한다던가 간질성 방광염이 된다던가 이게 더 심하게 되면 이제 방광암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혈관을 보게 되면 혈관도 이렇게 당사슬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당사슬이 이렇게 이제 결함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것들은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백혈구가 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소판이 가서 응집을 일으키고 콜레스테롤이 가서 이제 침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아까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게 이제 플라그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은 바로 동맥경화가 되는 거고 이것들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고혈압,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되는 이제 기초가 이제 바로 당화의 결함이 이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신경세포에 이런 수초도 당사슬로 이제 되어 있고요. 신경 전달 물질도 바로 당사슬이 관여가 되어 있고요. 그 지지해주는 이제 글리아 세포 이런 것들도 바로 당사슬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관여되지 않는 곳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당 영양소를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 바로 단세 지방산이 이 BBB를 통과해서 이 뇌를 이제 안정화시켜주고 그 뇌를 지지해주는 지지세포의 형성을 촉진해주고 뇌신경세포를 재생을 해준다는 거고요. 이래서 이제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게 바로 뇌를 건강해주게 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뇌 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브레인 갓 엑시스라 해서 뇌를 건강하게 해주려면 바로 장을 건강하게 이제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건강한 성인들에게 이제 당 영양소를 공급했을 때 시각적 구별력, 작업 기억력을 향상시켰고요. 집중력, 언어 처리 능력, 기억력, 인지 능력, 그 다음에 수면의 질 향상, 차분함, 집중력 증가, 머리가 맑아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향상되었다라는 것을 보고하는 이제 논문이 이제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파킨슨 병의 이제 그런 어떤 병리학적 소견을 지금 쥐를 이제 상대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바로 당화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요. 인산화가 줄어들면서 이런 신누클레인이라는 이상 단백질이 이제 줄어들고요. 당화가 이제 잘 되어 있으면 오글루넥이 이제 당화가 잘 되면서 도파민 생성이 원활해지면서 파킨슨의 그런 병리학적 소견이 이제 줄어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뇌 신경세포, 파킨슨 질환에서 당화가 중요하다. 결국 당 영양소가 꼭 필요하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암세포는요, 정상적인 당사슬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변형된 세포, 당사슬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바로 이제 종양 표지 인자로 우리가 이제 암을 진단하는 튜머 마커로 이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이렇게 변형이 되게 되면 우리는 하루에도 5,000개 이상 이렇게 변형이 되게 되면 이것들은 이제 백혈구들이에요. 백혈구들이 건강해서 제대로 면역을 작동하게 되면 이 암세포를 인지해서 이거를 빨리 탐식을 해서 우리는 건강한 면역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백혈구가 당사슬이 부실하게 되면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암이 이제 계속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려서 위암에 걸려서 위절제를 하고 뭐 갑상선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갑상선을 절제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암은 전신 질환으로 이제 보는 거죠. 면역이 이제 떨어져서 오는 그런 저면역 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전신의 면역을 올려주는 것을 이제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당 영양소를 풍부하게 우리가 먹게 되면 이것들은 이제 이런 암을 유발하는 물질들에 부착이 돼서 이렇게 이제 항암 효과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암세포가 이렇게 부착하지 못하게 해서 전이를 억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만너주와 같은 글리코 영양소는요. 자연 살상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을 확 올려줍니다. 저희 그 환자들이 암 환자들이 이제 오시게 되면 그 당 영양소를 이제 집중적으로 복용을 시키게 되면요. 한 달 만에도요. 암 표지 인자가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저희가 인제 자연 살상 세포 NK의 활성도 세포 검사를 해 보면 굉장히 암 환자들은 그게 인제 낮아져 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인제 뭐 정상으로 인제 뭐 2,000 이상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임상 결과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인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당 영양소가 면역을 인제 증강시킨다라는 것은 저희가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제 항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인제 지금 날이 갈수록 임신, 불임, 난임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바로 지금 이제 당화의 결함과도 이게 관련이 있어요.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정자 끝에 있는 당사슬과 난자 끝에 있는 당사슬이 서로 인제 만나서 이렇게 수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당화의 결함이 생기게 되면 이게 인제 난임이 되거나 인제 불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인제 뭐 해독을 당 영양소를 기반으로 한 해독 프로그램을 하면 이렇게 인제 뭐 호르몬의 균형도 인제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임신이 되는 환자들이 인제 임상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인제 이런 류마티스 질환에서 또 보면요. 면역 글로불린에서 이 당화의 결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인제 그 류마티스 질환의 세계적인 거장이신 존 엑스포드 박사님이 연구하신 논문에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면역 글로불린이 잘 강화가 되면 항염증 기능을 하게 되고요. 이것들이 인제 당사질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면요. 특히 갈락토스가 이렇게 결함이 생기게 되면요. 여기서는 염증이 잘 유발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류마티스 질환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제 밝혀내고 있어요. 인제 혈소판 감소증 환자 사례도 저는 인제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통합 의료를 하기 때문에 어떤 한 질환에 대한 통계를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 혈소판 감소증 환자들 사례들이 인제 제법 있어요.
바로 이 혈소판 감소증의 원리가 뭐냐면요. 혈소판 말단에 씨알산이 있는데 이 씨알산이 이제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이제 자꾸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혈소판 감소의 원인이 되는 씨알산을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혈소판이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치료제가 이제 스테로이드제이고요. 그다음에 뭐 그래도 이제 잘 듣지 않으면 뭐 비장을 이제 제거한다거나 인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이렇게 당 영양소를 공급해 줬을 때 혈소판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사례들이 이제 제법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인제 우리가 통계가 우리가 인제 저희 같은 개원일들은 통계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충분히 이런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기존 표준의학에서 잘 해결되지 않는 질환들이 이렇게 당 영양소를 공급해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희는 환자들을 이제 설득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인제 좋은 임상 결과를 내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인제 연골인데요. 연골도 이게 이제 보면 요거는 이제 콜라겐이어서 인제 당 단백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 솔가지 같은 것은 이제 단백 다당체로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게 여기에 인제 칼슘과 미네랄 같은 것들이 인제 침착이 되면서 이게 연골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꾸 노화가 된다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하거나 또는 영양 공급이 안 되거나 이런 원인에 의해서 먼저 이 프로테오글리칸이 이제 감소가 되면서 연골이 약해지면 이것은 이제 공격을 받게 되면서 이것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이 인제 그 퇴행성 관절염이 1 단계에서 4 단계가 있는데 1 단계나 2 단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임상 사례들을 저희가 또 많이 인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을 제거해 주는 해독 프로그램을 하고 그다음에 혈액순환을 촉진해 주고 영양 공급을 해 주고 이렇게 되면 1 단계, 2 단계에서는 충분히 인제 정상적인 연골로 복원이 되는 사례들을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디스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백 다당체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게 뭐예요? 수분, 그다음에 단백, 콜라겐, 그다음에 프로테오글리칸. 결국은 수분과 당 영양소와 아미노산으로 바로 이 디스크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해독을 기존의 염증을 제거해 주고 영양 공급을 해 주게 되면 복원이 인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제 어 뭐 이거 그럼 만병통치약? 왜 만병통치라 같이 여겨지냐면 이 당 영양소가 관여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뭐 핵에서부터 어 어떤 그 호르몬, 세포막, 그다음에 지금 어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그 구석구석의 장기들의 세포들에 당 영양소가 관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대인들의 그 질환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당화의 결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인제 염증이 생기고 나쁜 그런 단백질들이 이제 축적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솔루션은 바로 당 영양소를 기반으로 하는 G클린 우리가 해독요법이 인제 되겠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인제 몸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의사로서 정말 밥만 잘 먹으면 돼. 우리가 30년 전이라든가 50년 전이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현대에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준의학을 하는 의사들이 우리 같이 이렇게 영양 어 불균형을 인제 어 입각해서 이렇게 영양 치료를 하는 의사들을 폄하하는 이유가 "야, 먹거리가 이렇게 풍부한데 무슨 영양 불균형이야? 영양 결핍이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건 영양학에서 이렇게 이미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먹거리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 특히 당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검증이 된 내용들이에요. 특히 우리는 당 영양소가 결함이 생겨서 현대인들이 많은 질환들이 이게 관련이 됐다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 영양소의 공급원이 바로 버섯류나 수액류나 검류나 씨앗류, 곡식류, 과육류, 야채류 이런 거 있는데 지금은 산업농에 의해서 이 제대로 된 이 당 영양소를 우리가 섭취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음식에서 우리는 당을 넘치게 섭취를 하고 있어요. 근데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인 이런 8가지 이제 2가지 이상 6가지를 포함한 8가지 당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그런 많은 질환의 바탕에 당화의 결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필수 영양소라 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인데 여기서 탄수화물에서 포도당뿐 아니라 만노스, 자일로스, 퓨코즈 등 우리 8가지 단당류들이 필수 영양소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좋은 탄수화물을 복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지금 현대인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탄수화물이 바로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탄수화물을 정말 많이 이제 섭취를 하고 있고요. 이제 과일로 나는 뭐 식사를 대신해요. 이런 분들도 사실 위험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것들이 이미 소실되어 있고 당 영양소도 소실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땅만이 섭취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당화의 결함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넘치는 어떤 정제된 탄수화물들, 이런 과일들 섭취가 사실 이걸 이제 검토를 이제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 영양소가 우리 음식 속에 아주 소량이 들어 있어요. 옥수수, 밀, 뭐 부추, 뭐 도마도, 현미 껍질, 사과의 껍질, 보리, 모유, 그다음에 버섯류 등의 이제 소량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는 우리 건강을 채우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키틴, 영지버섯, 뭐 이런 이제 몇 가지의 당 영양소, 3가지, 4가지의 당 영양소를 이렇게 이제 제품화된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를 다 채우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3세대 당 영양소로서는요. 바로 메나테크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6천여 식물을 다 이제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8가지 당 영양소를 다 복합물로 이제 조성을 해놓은 이런 제품이 바로 우리가 이제 지금 섭취하고 있는 엠브로토스라고 하는 당 영양소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원리적으로 설명을 드린 8가지 당 영양소가 그래도 적절하게 이제 배합이 되어져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여타 그 어떤 그 영양 기능의학적인 그런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런 회사들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독보적인 유일한 그런 당 영양소의 공급원이 바로 엠브로토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의사가 지금까지 17년 동안 이 엠브로토스를 기반으로 한 통합의학을 하고 있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은 엠브로토스와 그다음에 유산균을 공급을 해줘서 이것들이 당화의 결함이 생기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을 해주고 당화의 결함을 해결해 줌으로써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현대의학이 잘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질환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제가 17년간 이렇게 이제 당 생물학에 기반을 해서 당 영양소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17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제 표준의학이나 또는 이제 뭐 상나제나 비타민 미네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능의학 하는 선생님들에게 아직도 이게 이제 접목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참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의 역할도 이제 소중하겠죠. 또 저희가 뭐 제가 뭐 어 이렇게 뭐 관군이 아니라 그런 어떤 민간 민간 군인 우리 인제
이런 이렇게 여기 사업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제 안내해 주시는 분들, 또 누군가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듣고 또 이제 건강을 또 회복할 수 있고 또 개선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올 수 있는 질병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바로 당 영양소다라는 거. 이런 당 영양소는 바로 이렇게 당생물학에는 과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